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교육의 진행을 맡은 마이너스 IT 김기윤입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는 다 하셨죠? 예, 나른한 오후 시간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기지개 한번 펴주시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된 DS RC 필로티 자세된 주택 따라하기를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서요. 오늘 진행할 교육 과정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요. 이제는 작업 순서랑 작업 환경을 먼저 익혀본 다음에 저와 함께 RC 필로티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의 해석과 설계를 수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물로 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한 80분에서 한 9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는 작업 순서부터 살펴볼게요. 당연히 모델링에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이게 정보 입력이겠죠? 예를 들어서 집안의 상태나 건물의 용도, 그리고 옆면적 등을 입력하는 작업이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 정보의 내용이 나중에 통화중이나 지진화중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다음은요, 기둥보, 슬래브 같은 걸 이용해서요, 직접 건물의 모델링을 하고요. 앞에서 입력했던 정보에 따라서 하중들이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에게 해석을 맡깁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건물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를 판단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모델 검토하는 말 보이시죠? 이제는 모델 검토를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모델 검토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델 검토 1은 여러분들이 직접 넣은 정보값들이 이상이 없는지 또 모델링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요. 모델 검토 2는요. 시뮬레이션된 모델링이 즉 해석된 모델링이죠. 구조 기준에 잘 부합하는지 또 안전한지를 검토해주는 기능입니다. 예, 어렵지 않고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끝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여기 구조 계산서 그리고 안전하게요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모델링, 해석, 결과의 일련의 과정들이 이젠 DS에서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과 같은 RC 다세대 주택 건물을 모델링을 할 거고요. 지상 4층입니다. 그리고 1층은 주차장 용도로 쓸 거고요. 여기 있는 2층들은 모차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특징은 2층과 그리고 3, 4층의 평면이 같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1층의 기둥보 골조 위에 이렇게 내력벽 구조가 올라가는 것을 필로티 구조라고 하잖아요. 아마 많은 건축가님들이 디자인 하시는 건물일 거예요. 그리고 기초는 이렇게 매트 기초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건물을 어떻게 모델링을 할지 제가 6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6가지 그림이 보이시죠?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기둥과 그리고 기본적인 벽체를 모델링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슬래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드를 또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 계단 보이세요? 계단. 특히 여러분들 이제 계단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그래서 계단을 오늘 할 때요. 유의점들을 찍어서 제가 요점을 딱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잘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실 때 유효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보시면요. 2층 벽체 그리고 개구부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래브 모델링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는요. 제가 아까 이 건물의 2층과 그리고 3, 4층 평면이 같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파워포인트 기능 중 하나죠. 층간 복사 이용해서 2층을 바로 3, 4층으로 복사할 겁니다. 그리고 매트 기초 모델링해서 해석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R키라는 요거 실행을 해주시고요. 요거 클릭해주시면 이젠이 실행되겠죠? 자, 보시면 스타터 페이지가 뜹니다. 자, 요거를 이제 스타터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사용자분들이 이전에 가지고 모델링했던 모델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단순히 이전 모델링만으로도 이렇게 그럴듯한 건물뷰를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건축사님은 여기에 자신이 모델링한 건물이 올라왔다고 되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날 내가 모델링한 건물이 여기 올라왔다 하시면요, 이렇게 이전 잘 쓰는 사용자라는 증거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요, 저희가 진행했던 교육은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려요. 만약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조금 이전 스터디가 필요하다, 또는 교육 영상을 봐야겠다 하시면은 요거 누르셔서 부담 없이 정지, 재생 눌러가시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조실무 교육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전을 잘 활용하시는 분 대상으로 세미나나 또 현장에서 구조실무와 고급 교육 내용들을 진행을 해요. 그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린 거니까 요거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원페이지 킥 가이드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요, 오랜만에 저희 제품 쓰셔서 조금 까먹으셨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실수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RC 그리고 17편으로 나눠서 저희가 한 페이지로 된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요거 출력해서 놓으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많은 도움 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스타트업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앞으로는 이 페이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유용한 정보 많으니까 한 번씩 눈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새 파일 눌러주시고요. 자, 모델링의 시작은 이제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장부터 하는 겁니다. 이 상단에 -2젠 버튼 눌러주시면요, 저장이라고 있죠? 자, 저장 눌러주시면 프로젝트명으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RC, PLC,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중간에 꺼지거나 또 파일이 날아가는 경우가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구 작업 환경에 가시면 자동 저장 기능이라고 있어요. 자동 저장. 이거 체크해 주시고 요거 시간 설정해 주시면 원하는 시간마다 자동 저장이 되니까요. 요거 안심하시고 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10분 정도로 저장을 할게요. 자, 이제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파일 있잖아요. 그걸로 교육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열기 버튼 누르면은요, 자, 제가 보내드린 파일이 여기 있죠? 자, 모델링 탭에 가면은 제가 보내드린 파일이 있으니까 1번부터 열어서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여셨나요? 네, 제가 아까 프로세스 설명을 드릴 때 모델링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게 바로 정보 입력이라고 했죠? 자, 정보 탭에서 건물 정보 클릭을 해주시면요, 제가 미리 좀 입력을 해놨어요. 자, 프로젝트명 써주시고요. 대지 위치. 이건 나중에 풍화중이나 지진화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반드시 올바르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건물 용도, 이제는 건물 용도를 주는 순간 그 용도에 걸맞는 마감 하중이랑 그리고 구조 기준에서 요구하는 화라정을 알아서 제한을 해줘요. 물론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도 잘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구조 계획인데요. 구조 계획은 구조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구조 시스템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진 같은 횡력에 건물이 저항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젝트, 특히 이제 건축 계획 잡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근데 간단히 여기 있는 구조 시스템들을 좀 소개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장 크게 이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모멘트 저항 건조라는 건데요. 벽 없이 이렇게 기둥 그리고 도로만 이루어진 프레임이 횡력에 대해 저항을 하는 구조예요. 흔히 이제 철골 구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요,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전담벽 골조는 내력벽인데요. 이 두 시스템의 차이를 잘 알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내력벽 시스템은요,
건물 전체가 또는 대부분이 전전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고요. 필로티 구조도 1층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지금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백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필로티는 내려백 시스템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전벽 골조 시스템은요, 코어 아시죠, 여러분들? 코어. 여기는 코어들이 1층부터 전층까지 쭉 올라가고요. 그 코어 벽에 기둥보, 골조 시스템이 이렇게 붙어 있는, 자, 코어 벽의 위치는 이렇게 가운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외곽이 될 수도 있죠. 흔히 근생 건물이나 이제 병원에 이런 거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확실히 이 두 시스템에 대해서 좀 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전으로 돌아와서요. 진화력은 땅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죠? 한 200으로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건물 정보 입력 끝냈고요. 다음은 층별 정보입니다. 자, 층별 정보는 층고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또 층고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창인데요. 자, 이렇게 1층부터 4층 층고를 미리 입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요. 바로 층이 추가가 돼요. 저기 보시면 5층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위로 말고 지하로 생성해야 된다. 즉, 지하층을 만들어야 된다 하시면요. 여기 베이스를 딱 먼저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추가 눌러주시면요. 여기 지하층 추가된 거 보이시죠? B1층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하 1층 생성하시면 되고 지하 2층도 또 베이스 누르시고 추가해 주시면은 베이스 2층, 지하 2층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삭제는요. 층 삭제는 그냥 해당 층 클릭하시고 삭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당 층 클릭하시고 삭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층별 정보도 충분히 다루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구조 정보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아까 용도 설정을 하면서 마감하중 그리고 활하중 요거 용도에 맞게 지금 자동적으로 몰려 들어갔어요. 자, 그 전에 단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제곱미터당 킬로니트가 되어 있는데요. 킬로니트라는 단위가 좀 생소하시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1킬로니트는 약 100kg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톤으로 환산하면 한 0.1톤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 보이는 마감 하중 있잖아요. 자, 요거, 그리고 활하중, 요거, 보시면 레벨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1층 보시면 1층 바닥 상부부터 2층 바닥까지가 레벨 구간이죠. 즉, 여기 보이는 1층은 1층 바닥의 하중이 아니라 2층 바닥의 하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제가 1층이 주차장으로 쓰인다고 아까 했잖아요. 따라서 요 활하중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주차장은 아무래도 주택이라 다른 활하중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여기 밑에 건물 용도별 하중 보기 요거 눌러주시면요. 자, 이런 이제 용도별로 된 설정된 하중창이 떠요. 그리고 여기 점점점 버튼 눌러주시면요. 바로 KBC라고 하는 우리나라 구조 기준에서 정해놓은 활하중을 열람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판매장, 집회, 뭐 창고, 종류별로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주차장이니까요. 읍내 주차 요거 선택하시고 승용차 정령 보시면 지금 활하중이 3이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활하중을 3으로 입력을 할 건데요. 3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있는 활하중 값이 다 바뀌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값을 3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요. 2층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 말고 사무실이 있다. 그런 건물 있잖아요.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여기 하중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자, 사무실에 맞는 하중 한번 바꿔볼까요? 자, 또 점점점 눌러서요. 여기 사무실 하면요. 사무실 하중 있네요. 2.5네요. 그러면 이걸 참고하시고 여기다가 2.5 이렇게 바꿔주시면 1층은 주차장, 2층은 사무실, 위로는 쭉 주택. 자, 옥상은 이제 발코니로 이제 보면은 이제 옥상의 짐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중을 3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각 층의 용도에 맞게 하중을 바꿔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이 건물의 경우 4층부터 2층까지는 내력벽이지만, 우리 4층부터 2층까지 내력벽이지만, 1층부터는 골조 시스템이었잖아요. 즉, 이렇게 구조 시스템이 바뀌는 부분을 우리는 전이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이층 부분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을 합니다. 따라서 좀 특별히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층이 바뀌는 곳을 요거 꼭 전이층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정보 입력이 어느 정도 끝났고요. 다음은 캐드 도면을 등록을 해야겠죠? 그대를 좀 쉽게 그리기 위해서 캐드 도면을 등록할 건데요. 자, 여기 캐드 도면 눌러주시면 캐드 창이 뜨고요. 여기 열기 버튼 눌러주셔서 제가 미리 제공한 요거 DWG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캐드 창이 뜨죠? 조작법도 캐드랑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도면 등록의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레이어 등록이에요. 자, 레이어 등록을 할 건데요. 당연히 중심선 등록을 해야겠죠. 중심선. 그리고 뭐가 있죠? 기둥. 그리고 벽. 여기 벽 있네요. 그리고 시수도 중요하죠. 시수. 그리고 계단, 우리 계단 그릴 거니까, 계단. 그리고 요거. 개구부. 요 정도 입력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 레이어 등록 다 하셨으면, 위에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도면 이름 써주시고. 자, 1층. 그리고 삽입 기준점. 자, 이게 도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삽입 기준점은요, 각 층 도면 레이어를 겹쳤을 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삽입 기준점은요, 각층 도면 레이어를 겹쳐 놓았을 때, 바로 이 수직 방향, Z축으로 일직선상의 동일한 위치에 놓이도록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제가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저는 삽입 기준점을 바로 여기로 선택을 할 거예요. 등록을 해주실 때는요, 삽입 기준점을 여기로 입력해주시고, 객체는 전체 선택. 그리고 층대장은요, 1층이니까요, 1층 선택해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1층 도면이 1층 방향에 등록되었다라는 메시지 보이시죠? 요거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2층도 등록을 해야겠죠? 2층. 그리고 삽입 기준차는 1층이랑 동일한 위치.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리고 객체는 전체. 층은 2층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2층 도면이 2층 방향에 등록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2층 도면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2층과 3, 4층이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따로 3, 4층은 등록을 하지 않을게요. 자, 나가기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캐드 도면이 작업장 바닥에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요거 보이시나요 혹시? 자, 요거 뷰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는 3D 모델링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각도에서 모델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한다면 모델을 여러 각도에서 놓고 확인도 하고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많이 돌려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도면이 삽입 기준점이 제대로 일치되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탑뷰로 가시면요, 이렇게 1, 2층 도면이 나란히 지금 포개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지금 삽입 기준점이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제대로 등록된 거고요. 여기 밑에 신결 보기 창 그리고 모델 보기 창 혹시 보이시죠?
모델 보기 창은 모델 전체를 이제 보여주는 창이고요. 여기는 층별 보기 창은요, 하단층을 기준으로 상하층만을 보여줍니다. 지금 층별 보기 창으로 왔는데 도면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도면이 지금 오프되어 있는 거고요. 꺼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층별 보기 창과 모델 보기 창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필요하실 때마다 바꿔주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층별 보기 창 1층 도면을 좀 켜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정보 트리에 가시면요, 쉐드 도면이라고 있죠? 요거에 이 도면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고 보이기 눌러주시면 지금 쉐드 도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키거나 또 반대로 끌 수도 있고요. 중간에 도면을 수정해야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쉐드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셔서 등록을 하실 필요 없이요, 바로 수정도 가능하세요. 오른쪽 눌러주시고 수정. 그러면 이런 쉐드 창이 다시 뜨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이런 사각형을 그렸다. 그러면 나가기에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간단한 건 바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1층 말고 2층으로 가볼까요? 자, 2층. 다른 층 가는 방법은요, 바로 여기서 원하는 층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층별 보기 창에 층 전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2층 가시면요, 2층 도면이 꺼져 있네요. 2층 도면을 켜볼게요. 자, 그럼 다 됐죠? 이렇게 층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델링을 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모델 전체를 보실 땐 바로 여기는 모델 보기 창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 4층 도면 등록을 안 했잖아요. 2층이랑 같아서 그런데요, 등록하지 말고 복사해 주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측면 정보에 가시면요, 바로 캐드 도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3층을 2층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도면 이름은 3층으로 바꿔주세요. 엔터. 4층도 2층이랑 똑같으니까 2층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도면이 지금 등록이 됐는데 안 보이죠? 오프되어 있어서 그렇죠? 꺼져 있어서 켜주시면 돼요. 보이시면 지금 도면이 4개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층별 보기창 1층으로 이동을 해서요,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층별 보기창 1층. 자, 제 첫 번째 시작은 바로 기둥이죠. 모델링, 기둥 가져갔고요. 비록 여기 단면 지금 메시지창 보시면 600이 600이지만, RC 기둥 같은 경우는 그냥 도면에서 이렇게 두 점 클릭하면요, 기둥이 알아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도면 사이즈에 맞게. 600이 600 사이즈가 꼭 아니고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여기 있는 지금 도면에 스냅이 안 잡히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요거 꼭 켜져 있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켜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델링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기둥 그리다 기둥이 안 나와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기둥이 안 나와 하시는 분들, 여기 높이창 보이시나요? 자, 이 높이창은요, 수직부재 만들 때, 바로 그 높이를, 수직부재 높이를 어디까지 지정할까 결정하는 창이에요. 자, 이게요, 1층으로 되어 있으면요, 안 나와요. 왜냐면, 1층에서 1층으로 기둥을 그리면 높이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오게 되고요. 이게 바로 상단층까지 되어 있나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내가 상단층이 아니라 기둥을 예를 들어 상단층까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만 지정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요, 여기 레벨 지정 이거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1500 정도만 내가 1.5m짜리 기둥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1.5m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른 기둥에 비해서 훨씬 짧죠? 자, 그리고 내가 기둥을 높이를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둥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속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요, 바로 기둥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는데요, 여기는 상단 결정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 층고가 3.2m니까 3200입니다. 버튼 눌러주면 다른 기둥이랑 똑같은 높이의 3200짜리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기둥들도
이 기둥 2층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다 그려주시면 돼요. 네, 다음은 벽체인데요. 벽체는 여기 벽에 있고요. 제가 단면을 저는 160짜리 쓸 거예요. 근데 지금 단면 200으로 돼 있잖아요. 정보 트리에 가면은 180 기둥도 있고 150 기둥도 있는데 지금 160이 없어요. 자, 이럴 경우엔 세단면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ID 160, 두께도 160짜리인 기둥을 입력을 해주면요, 여기 160짜리 기둥이 나오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도면을 따라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기둥이 있으니까, 나는 벽을 이렇게 그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둥에 걸치면 안 되니까. 자, 이런 분들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자, 와이어프레임 보기라는 버튼이 여기 있는데요. 자, 와이어프레임이란 건 뭐냐? 모든 부재를 바로 선과 면으로만 보여주는 기둥이에요. 여기 와이어프레임 보기 보면요, 기둥, 벽 지금 따로 떨어져 있죠. 이제는 헤드나 어떤 맥스 그리고 레빗 같은 그런 디자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구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재가 떨어져 버리면은 하등 전달이 안 돼요. 따라서 잘못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꼭 기둥과 벽이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지워주시고요. 이 벽은 지워주시고요. 벽을 그리실 때는 꼭 여기 부재의 중심에서부터 이어질 부재의 중심까지 꼭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기둥과 벽이 이제 딱 같이가 됐죠? 자,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버튼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1층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전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이 좀 다를 거예요. 저는 기둥은 노랗고 지금 벽은 분홍색이죠. 부재 색깔 바꾸는 방법 많이 문의를 하세요. 큰 보, 작은 보의 색깔도 구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기 설정, 툴박스에 요거 보기 설정이거든요. 이거 눌러주시고, 여기 보기 설정 눌러주시면, 색상 탭이 있죠? 자, 색상 탭 가셔서, 부재.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재들의 지금 색들이 쫙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벽 색깔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거 확인 눌러주면요, 벽 색깔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현재 세팅값을 저장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요, 보기 설정에서 색상을 세팅을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원하는 이름을 저장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러오고 싶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세팅된 값을 불러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불러오기 누르셔서 또 선택을 해주시면은 바로 그 색상이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색깔로 바꾸실 분들은 바꾸시고요. 저는 계속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파일 한번 열어주세요. 두 번째 파일. 두 번째 파일 열어주셨나요? 네, 두 번째 파일 열시면은 바로 이런 모델링이 나오죠. 네, 온라인 교육 시간 강의에서 제가 미리 1층을 그려왔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1층 모두 해보시면서 복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델링 하기 전에 부재색을 투명하게 또 불투명하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부재색이 투명하죠? 여기 위에 부재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 클릭하면 부재가 불투명해지기도 하고 투명해지기도 하죠. 자,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둥 벽을 그렸으니까 볼을 그려야겠죠? 자, 볼은 2층 바닥에다 그려야 되니까 2층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생별보기 창 2층 그리고 2층 바닥 도면을 칠게요. 자, 큰 보 그려볼게요. 모델링에 큰 보 눌러주시고요. 자동 생성 한번 해볼까요? 자동 생성. 자, 자동 생성을 하면 이렇게 금방 보가 생성이 되죠. 자, 기둥 태고에 따라서 보가 이렇게 자동 생성이 되는데요. 이 기능은 되게 얼핏 지금 되게 단순하고 편리해 보이긴 하지만요. 사실 저는 잘 권해드리진 않아요. 일단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해당 층 바닥에 층별 보기창 상태여야 되고요. 그리고 도면 중심선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둥이 그려져 있어야 연결할 도가 생성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만 바로 이 자동 생성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중심선이 없기 때문에 도가 안 그려져요. 그죠? 또 자동 생성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요. 일단 이렇게 폐구간이 재떨어지는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고요. 계획 단계에서 먼저 원하는 사이즈로 그리고 원하시는 곳에 볼을 배치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소개시켜 드린 것 뿐이고요. 정리해 드리자면 자동 생성 기능이 얼핏 편리해 보이긴 하지만 때를 잘 가져서 써야 된다라는 것과 직접 볼을 그려주시는 게 훨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발코니를 위한 캔틸레버 볼을 좀 모델링을 할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큰 볼을 선택을 해주세요. 캔틸레버 볼은 반드시 큰 볼을 해주셔야 돼요. 작은 볼가 아니라 큰 볼을 선택을 해주셔서요. 부재를 생성해서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요. 저는 다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요 부재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파란 점 2개가 생기죠. 파란 점. 자, 이 점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시면 부재가 연장됩니다. 그죠? 자, 이쪽도 볼까요? 이쪽도 원하는 곳으로 연장하면 부재가 원하는 곳까지 가서 붙죠? 이렇게요. 자, 큰 볼로 모델링으로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 볼을 지금 연결을 할 건데요. 자, 볼을 그리려고 하니까 큰 볼. 여기 스냅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부재가 잘 안 잡혀요. 부재 스냅이. 그러면 부재 스냅, 도면 스냅 잠깐 꺼주시고요. 그러면 부재 스냅만 잡히죠? 그리고 도면 스냅을 다시 켜시고 연결을 해주셔도 되는데 도면 스냅 꺼주시고 연결을 해야 부재가 확실히 잡힌다는 거. 다른 데 엉뚱한 데를 클릭할 일이 없겠죠? 딱 부재 스냅만 연결이 되니까. 자, 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지금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후원은 오프닝 상태가 되어야 되니까 볼을 지워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볼을 모델링을 했고요. 여기 캔티버가 또 있네요. 그죠? 여기 캔티버가 더 나가야 되니까 더 그려볼게요. 금보. 이동해도 되지만 이렇게 그려도 된다는 거. 도면 스냅을 켜주셔야 여기 잡히겠죠? 이렇게 켜주시고 이쪽도 그려주시고요. 자, 이쪽도 나가야 되잖아요? 이쪽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안 잡혀요. 그죠? 그럴 때 바로 직접 모델링 이용해주시면 좀 편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금보, 직접 모델링. 여기도 직접 모델링 해주시면 다른 데 안 잡히죠? 바로 여기다 잡힙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스냅들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 편리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탑뷰로 놔주시고요. 탑뷰. 캔틸레버 볼은 캔틸레버 볼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도면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써주고요. 이 상태에서 캔틸레버 볼 대상이 되는 애들을 잡고요. 모델링 특성 지정에 가시면 캔틸레버 볼 부재 지정이 있어요. 캔틸레버 부재 지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캔틸레버 볼라고 뜹니다. 그리고 현재층이 아까 지정했던 전위층이니까 전위보도 그리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자, 왼쪽에 정보 트리 가시면요. 지금 볼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죠. 400, 607개, 300에 550에 25개. 자, 요런 것들, 지금 막 저희가 자동 생성으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해석하기 전에는 첫 모델링 딱 하실 때는 볼 사이즈를 다 같이 맞춰두고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해석 후에 부재 설계를 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400에 600으로 볼을 통일시킬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부재 선택 아이콘 있잖아요. 요거 큰 볼 선택 눌러주시고요. 전체를 잡으면 바로 큰 볼만 잡히겠죠? 그죠? 다른 기둥이나
벽 안 잡히고 이렇게 큰 부분 잡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400, 600도를 클릭을 해주고 드래그 그대로 해서 작업장에다 던져 넣어 주시면 바로 이렇게 보들이 400, 600으로 바뀌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안 바뀐 부분, 이 부분도 400, 600으로. 자, 지금 요 위에 여기 들어가 있던 300에 550, 350, 550 구제들이 모두 400, 600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제는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는요, 보통 보와 달리 이런 전이보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돼요. 지금 다 보가 빨갛잖아요. 근데 여기 내력벽 위에도 지금 전이보가 있네요. 빨간색으로. 자, 비록 전이층이라도요. 내력벽 위에 월거러는 전이보가 아니라 일반보로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 전이보를 저는 보통보로 해제를 할 건데요. 해제는 간단합니다. 특성 지정, 전이보 지정 눌러주시면 해제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해제할 구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통보 색깔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전이보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내력벽에 지금 보시면 결구부나 다른 기타 창문이나 문 같은 그런 결구부가 없죠. 자, 이렇게 결구부 없이 온전한 내력벽 위에 있는 보들은 전이층 지정 전이보 지정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반대로 이러한 내력벽에 개구부가 있다. 아니면은 이 내력벽이 아니라 비구조벽이다 하시면은 반드시 전이보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슬래브 모델링을 할 건데요. 슬래브는 여기 있어요, 슬래브. 이제 자동 생성을 잘 안 쓰고 직접 슬래브로 모델링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점을 잡아서 모델링을 사각형을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요거 사각형. 그래서 원하는 곳을 구간을 내가 직접 그려주셔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자, 쉽게 그려주시죠? 자, 와이어 프레임으로 딱 봤을 때요. 모델링이 절점과 절점이 지금 딱딱 맞아 떨어져서 깨끗하죠? 면과 선과 점이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절점이 지금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모델링이 돼야지 제대로 된 모델링이니까 중간중간에 모델링 확인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해석이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됩니다. 자, 이제는요, 세 번째 파일 열어서 계단 진행을 해볼게요. 자, 세 번째 파일 열어주시면요, 이런 지금 창이 나와요. 자, 계단 모델링을 위해서요, 2층 바닥으로 갈 거예요. 식물보기창 2층. 도면을 켜야겠죠? 2층 도면. 이제는 보고 싶은 부분만 활성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고 싶은 영역만 일단 잡아주고요. 여기 위에 요거 선택 활성 있죠. 또는 단축키는 F2입니다. F2. 이거 눌러주시면 바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나와요. 그죠? 나머지는 지워진 게 아니라 감춰진 것 뿐이에요. 다시 전체를 보고 싶을 때 여기 전체 활성 눌러주시면 이거 전체로 돌아오고요. 다시 원하는 부분만 보고 싶으실 땐 이렇게 해주시면 원하는 부분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계단 모델링 쭉 진행을 할게요. 먼저 계단 창을 만들어줬죠? 경사로 RC 경사로. 전면은 그대로 이렇게 가고요. 자, 단면 만들 건데요. 쭉쭉 계단 창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집중 모드 켜주시고요. 자, 여기 핸드레일을 위한 절점, 여기 핸드레일을 위한 절점이거든요. 지금 꼭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계단 창을 만들어줬죠? 자, 그리고 계단창 또한 아까 벽 그릴 때처럼 중심선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벽에 있는 하중들이 이 계단으로 잘 태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선으로 반드시 모델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핸드레일을 위한
2점, 요거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한쪽 계단참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자, 이쪽 계단참을 내려줄게요. 자, 이쪽 계단참 내리는 방법, 이동 버튼 이용할 거예요. 계단 잡아주시고, 여기 이동해주세요. 또는 단축키 M입니다. 영문이 M. 기준점 잡으라고 나오죠? 잡고, 저는 Z축으로 내릴 거예요. Z축으로. 1m만큼 내려야 되기 때문에 0,1m, 1000mm죠? 마이너스 3mm 아래쪽이니까요. 자, 해주시면 바로 계단참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제 계단 슬래브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경사로 있어요. RC 경사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계단 슬래브 만들 거예요. 네 군데 점, 여기 이어주시면 되죠? 여기. 자, 핸드웨이를 위한 절점. 요거 왜 만들었는지 이제 짐작이 좀 가시죠? 자, 단수는 5. 깔끔하게 지금 계단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1층 계단을 그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층 바닥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1층 계단 킬게요. 자, 1층 계단 키셔서요. 자, 여기 계단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만 활성화, 여기 잡고 F2 또는 선택 활성.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모델링 해볼게요. 경사로 RC 경사. 자, 원하는 네 군데 점, 여기. 자, 여기 아니에요. 이제는 중심선이죠? 중심선. 여기. 자, 그리고 14. 자, 이렇게 되면 그 어려운 계단이 이렇게 깔끔하게 금방 모델링이 되죠? 자, 이제 어려운 것들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PPT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다음은, 뭐가 남았죠? 예. 구조뷰. 그리고 계곡부 그림이 남았네요. 자, 4번 파일 한번 켜주실까요? 4번 파일. 4번 파일 켜주시면요. 자, 이러한 지금 계단까지 완성된 모델링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모델링한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2층 벽체랑 계곡부 생성을 위해서 충격 보기창 2층. 자, 2층 바닥으로 가셔서 이제 소면을 켜주세요. 2층 소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그릴 건데요. 모델링 단면은 160으로 할 거니까 정보틀이 아까 160 그랬으니까 있겠죠? 자, 단면 변경 그리고 160 될 거다. 160.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 보기로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중심선 맞춰서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쭉 벽을 생성을 쭉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쭉 생성을 외벽을 쭉 그려주세요. 외벽을 쭉 그려주시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벽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불투명으로 보면 더 잘 보이시죠? 벽이. 자, 이런 식으로 내벽 그리고 안에 있는 내벽, 여기 내벽이죠? 이런 것도 쭉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 벽을 따라서 쭉쭉 그려주시면 돼요. 계속 도면 따라 그리니까 좀 편리하죠? 자, 이런 식으로 외벽, 내벽 다 그리셨으면요. 이제 계곡부 생성을 할 거예요. 계곡부. 자, 계곡부 생성을 할 건데요. 계곡부 생성은 잠깐 PPT를 잠깐 다시 보시면요. 이 두 가지 옵션으로 조정이 돼요. 계곡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상문이랑 문이죠. 자, 여기서 계곡부 높이 H는요, 계곡의 높이를 얘기해요. 여기 계곡의 높이. 계곡의 높이. 그리고, D는요, 바닥 슬래브에서 계곡부 하단까지. 상문은 이 정도의 하단거리가 확보가 돼야 되겠죠? 문은 없겠죠, 하단거리가. 그림 보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좀 계곡 생성을 직접 해볼게요. 자, 이제로 돌아가셔서요. 계곡부 명령이 있어요. 자, 모델링 탭에 보시면 계곡부.
벽계부분. 자, 도면선에 펴진 상태에서, 어디 쪽에? 이쪽 해볼까요? 네, 문부터 그려볼게요, 문. 자, 문 그리려고 하니까 계곡부 높이, 문 높이 2100. 하단거리, 문이니까 하단거리 0이죠? 0. 그리고 쭉 그려주시고, 여기도 쭉 계곡부 쪽에. 됐죠? 자, 근데 계곡부를 잘못 그리셨다 하시는 분들, 그냥 선택하고요. 제가 수정은 대부분 속성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른쪽 마우스. 자, 계곡부 잘못 그리셨다 하시는 분들, 그냥 여기 X표, 요거 눌러주시면 계곡부 삭제돼요. 그죠? 그리고 수정이 아니라, 삭제가 아니라 수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높이값과 하단거리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100짜리 문이 아니라 1500짜리 문이다. 1500짜리 문이다. 1.5 써주시면 문의 높이가 줄어들죠? 그죠? 자, 창문도 한번 해볼까요? 창문. 자, 여기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 계곡부. 자, 계곡부 높이, 이거 창문이니까, 1200. 하단거리는 800 정도 할까요? 800. 자, 그리고 그려주시면요. 자, 창문이 뚫리죠? 이렇게 계곡부 수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삭제도 가능하다는 거 속성 모션으로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슬래브 그릴 거예요. 슬래브. 계곡부 쫙 내가 뚫어줬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슬래브 그려야 되죠? 자, 슬래브를 그리기 위해서 슬래브는 3층 바닥에 속해 있으니까 3층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3층 바닥을 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자, 싱글 보기 창은 해당 층 기준으로 상 하층만을 그려주기 때문에 3층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2층만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슬래브. 그리고 자동 생성 말고요. 여기 사각형을 이용해서 쭉쭉 그려주시면 돼요. 사각형을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려주시면 슬래브 생성되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슬래브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슬래브 색도 부재색처럼 이렇게 투명하고 불투명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2층까지는 모두 완료가 됐네요. 그죠? 이렇게 2층까지 모두 완료가 됐고요. 3, 4층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층과 같은 평면에서 또 그릴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층간 복사를 할 거예요. 층간 복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5층 도면은 5층 파일을 5번 파일을 열어주세요. 5번 파일. 그러면 계곡부까지 완성된 그리고 네이버까지 완성된 모델링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꼭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층간 복사를 할 건데요. 층간 복사를 하게 되면 모델 전체를 봐야 되니까 여기는 측면 보기 창 쪽이 아니라 바로 모델 보기 창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측면도로 놔주시고요. 자, 2층 부자만 잡을 건데요. 제가 하는 2층 바닥 슬래브 위부터 제일 상단까지 해야 되겠죠. 이것들을 복사를 해야 될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모델링 복사, 층간 복사 누르시면 타겟층 쓰라고 나오고요. 층표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3층, 4층.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지금 3, 4층이 순식간에 완성이 됐습니다. 층간 복사 완료됐고요. 이제 남은 건 매트 치는 거죠. 매트. 자, 바닥 기초입니다. 기초 모델링을 위해서 1층 바닥으로 이동을 할게요. 측면 보기 1층 바닥. 삭제로 놓고요. 기초, 매트 기초. 그리고 두께는 500 그대로 할게요. 기둥 외곽 라인을 따라서 쭉 매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연단거리를 쓰라고 나오네요. 자, 연단거리는요, 지금 내가 그린 요 모서리 바깥으로 기초가 얼마만큼 튀어나갈 건가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묻는 거고요. 전 300 정도 보낼게요. 자, 완성됐죠? 여기 그려진 모서리로부터 300씩 떨어져서 기초가 모델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링이 모두 완성이 됐고요. 이제 해석하기 전에 딱 하나 남았어요. 바로 마감 지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구조정보에서 입력했던, 저희가 구조정보에서 입력했던 마감하중, 하라중은 층 전체에 들어가요. 하지만 같은 층에서도 발코니나 로비처럼 어느 일정 영역만 마감하중이랑 하라중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마감 지정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요. 우리 건물은 특히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마감 지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죠. 자, 모델링. 마감 지정하면요. 이런 창이 있어요. 그죠? 여기 점점점 클릭, 요 버튼 클릭하시면 우리가 이미 많이 쓰고 있는 마감들을 저희가 리스트를 이렇게 해놨어요. 주거시설 가시면요. 발코니가 있고요, 발코니. 요 발코니가 있고요. 발코니 마감하중, 하라중 보이시죠? 자, 마감하중 같은 경우, 하라중이, 주택, 보통 하라중보다 크네요, 1. 그러니까 반드시 마감 지정을 하시는 게 맞죠? 자, 여기 마감 지정 요거, 내가, 마감을 좀 바꿀 거야 하시는 분들 요거, 점점점 클릭해 주시면, 이런 또 가상 마감에 대한 재료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자기 집 타일이 아니라, 독일집 타일을 쓸 거야 하시는 분들, 요거 클릭해 주시면, 점점점 클릭해 주시면, 타일. 독일집이 아니라 나는, 자기 집이 아니라 독일집을 쓸 거야. 지금 자기 집에 되어 있죠? 독일집을 쓸 거야 하시는 분들, 요거 확인해 주시면, 자기 집 타일이 독일집 타일로 바뀌죠? 하중도 바뀌네요. 그리고, 그럴 경우는 좀, 흔하지 않겠지만, 두께를 바꾸실 분들 있죠? 자, 7mm가 아니라 난 10mm를 쓸 거야 하시는 분들, 10mm.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1.393에서 1.411로 마감하중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원하는 마감 하중도 재료에 따라 바꿔주실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다 바꿔주셨으면 요 기본 마감에 체크 꼭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럼 여기에 리스트업이 되고요. 여기 선택 클릭해 주신 다음에 영역 지정. 원하는 영역을 슬랩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비정형이면 사각형으로 하실 수도 있고. 자, 저희는 슬랩으로 할게요. 슬랩. 자, 모델 보기창으로 가주세요. 자, 슬랩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자, 잘 안 잡히죠? 자, 그러면 슬랩 선택. 슬랩. 4개.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색깔이 바뀌면서 마감이 들어가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반대편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 슬랩으로. 자, 보시면 빨간색 숫자가 보이시죠? 이 빨간색 숫자,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마감하중이고, 뒤에 있는 숫자가 하라중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마감 지정은요, 우리가 구조정보에서 설정한 하중에 추가되는 하중이 아니라요, 대체되는 하중이에요. 그래서 마감 지정을 하면은 설계가 과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중이 과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대체되는 값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델링이 다 됐다고 제가 해석을 바로 돌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석 전에 반드시 모델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도구의 모델 검토. 아직 해석 안 했으니까 여기는 미체크. 그리고 모델 검토 해주시면요. 지금 빨간 게 있는데 엔드 없이 지금 깔끔하게 지금 해석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 문제 없으니까 이제 해석 돌려볼게요. 해석은요, 해석 탭에 해석 설계 주행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좀 만들어 왔어요. 미리 해석 실용 영상 해석한 모델을 만들어 왔어요. 자, 해석을 돌리면 이런 게 나와요. 이걸 보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이게 해석된 파일인데 아까와는 좀 다르죠. 구조색도 좀 불투명하고 가장 큰 건 부재가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요. 그죠? 해석을 위해서 부재가 다 지금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건 바로 여기 자물쇠 모양. 슈박스에 보시면 자물쇠가 닫혀있죠. 자, 자물쇠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모습으로 바뀌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석된 상태는 자물쇠가 열려있는 상태고요. 해석 후 상태는 이렇게 자물쇠가 닫혀있는 상태. 자물쇠가 열려있는 이 상태는 전처리 모드라고 부르고요. 해석 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닫혀있는 건 후처리라고 해서 해석 후에서 나타납니다. 이 두 상태들의 차이는 해석의 수용 여부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처리 모드는요, 수정과 편집이 마음대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해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후처리 모드는요, 바로
결과값과 부재 설계 이런 것들이 가능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정보값이나 부재를 바꿔야 된다,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후처리해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자물쇠를 푸시고 전처리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이제 구조개선서 뽑고 도면 뽑아야 될까요? 자, 아니죠. 우린 건물이 해석을 통해서 안전한지 구조 기준에 이게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댔잖아요. 자, 모델 도구 모델 검토가 있어서 두 번째 모델 검토를 해줍니다. 요거 지금 빼고 해석에 관한 것만 모델 검토. 자, 모델 검토 해주시면요. 지금 빨갛게 불이 들어왔네요. 수직 시스템, 불연속에 의한 높이 제한 검토. 자, 여기 있는 항목들은요, 시간 되실 때마다 하나씩 꼭 스터디를 해주시고요. 또 대응해서 렌즈를 잡는 방법도 반드시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조개선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저희 고급 교육과 이제 실무 자료 내용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고요. 저희한테 문의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들은 좀 스터디를 좀 해주시고 이거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NG 같은 수직 시스템 불연속 높이 제한 검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바로 약층, 여기는 필로티 쪽 내용이 되겠죠. 이 약층과 바로 위층에 강도비 차이가 많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로티 건물은 거의 다 이 메시지가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1층 필로티 구조는 지금 굴쪽 구조인데 지금 2, 4층으로 된 그 벽 구조는 지금 벽식 구조예요. 그렇죠? 자, 2층들은 강하고 2층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층 간의 구조적인 강약 차이가 심할 경우 이 메시지가 쓰게 되어 있어요. 자,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요. 자, 이러한 창이 뜨고요. 여기 트레이서 버튼 눌러주면요. 자, 이런 테이블이 뜨죠? 이건 지진화 중에 관한 건데요.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층 전장 강도비가 바로 약층과 위층의 사이 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값이 0.65보다 작을 때 바로 NG가 뜨게 되어 있어요. 높이 한계치라고 하는. 우리 건물은 0.444네요. 그러니까 0.65보다 작죠. 따라서 높이 제한치가 걸린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아까 우리 층별 정보창에서 구조정보창이죠? 구조정보창에서 전위층 지정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자, 약층과 위층 사이에 전위층 지정하셨으면 이 메시지 무시하셔도 돼요. 즉, 전위층으로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약층에 큰 하중을 넣어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전위층 지정을 하셨으면 이 메시지가 뜨더라도 이 불연속 메시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재의 강도비가 1.0을 넘는 경우, 즉 부재의 강도 제한 초과 여부 검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빨간불이 들어가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요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200ml짜리 컵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400ml짜리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밖으로 넘치겠죠.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부재 강도는요, 컵의 용량과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담을 물은요, 바로 설계 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계 강도는 그냥 하중이라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물이 넘친다는 거는 바로 부재가 버티지 못하고 균열이 가거나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결국 부재의 강도 제한 메시지는요, 이 설계 강도가 부재 강도보다 크다. 즉, 불의 비가 1.0을 넘는다. 그래서 NG가 난다는 뜻이고요. 비유하자면 컵의 용량보다 많은 물을 담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컵의 용량을 키워주시든지 아니면 물의 양을 줄여주시든지 해서 설계 강도가 부재 강도보다 작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설계 강도를 줄이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히 알 수 있는 게 정보가 아니어서 이러한 건물 정보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요. 구조 정보에서 파라중이나 아니면 나가마중들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는지 또 지진화중이나 풍화중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부재 강도를 늘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부재 강도를 늘리는 방법은 부재 사이즈를 키워주니까는 대표적이고요. 배를 늘려주는 방법, 철골 같은 경우는 부재를 강축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자, NG가 나는 원인은 이처럼 설계 강도, 말씀드렸던 설계 강도가 부재 강도보다 커서 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한테 무의미해 하시는 것들을 보면요, 사실은 사람이 하는 오류죠. 휴먼 에러가 제일 많습니다. 즉,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 정보의 용도를 잘못 넣거나, 예를 들어서 공장 건물인데 사무실 하중을 넣었다던가, 아니면 스틸 건물인데 RC로 지정을 하셨다던가,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요, 모델링 문제도 많은데요. 모델링에서 부재를 그릴 때 제가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중심과 중심, 구조선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야 되는데 다른 절점을 찍으셨다던가 아니면 연결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부재 NG가 나거나 좀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NG가 났다 하면은 내가 실수한 거는 없는지 모델링 잘못된 건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럼요,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부재의 강도 제한 초과 여부 검토 알아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요. 자, 트레이서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2D 평면도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여기 2D 기본에 가시면 자, 진해력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닥화중, 보화중, 그리고 기초에 대한 설계값, 1층에 대한 기둥에 대한 설계값도 보실 수 있고, 구조계산서에 들어가는 평면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닥화중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닥화중이 얼마큼 들어가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룹핑 탭에 가면요, 그룹별로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엔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제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같은 사이즈의 같은 배근 길이 묶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거든요. 이게 편리하겠죠? 자, 여기서도 NG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 NG가 있네요. 그죠? 자, 2D 기본에 2층 바닥 가볼게요. 2층 바닥 가면요. 여기 NG가 나는 빨간색 부재들이 바로 NG가 나는 부재예요. 자, 요거, 우리는 이제 정보 입력이나 모델링이 잘 되었다라는 가정하에서 부재 강도를 늘리는 법을 사용을 할게요. 자, TD1 요거 더블 클릭을 해주면요. 이러한 설계 편집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상세 설정하기 하시면 빨간색 텍스트로 된 게 위에 바로 상부 힘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요거는요. 상부 힘 때문에 NG가 나는 거고요. 부재 강도를 키워서 해결을 해볼게요. 부재 강도, 단면을 늘려도 되고, 콘크리트 강도를 늘려도 되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바로 배근을 늘리는 거였죠. 자, 배근 7개. 결과 확인. 자, 오케이 되네요. 근데 0.956. 조금 불안해. 그런 분들은 8개. 결과 확인. 오케이. 확인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SL가 돌아가면서, 오케이로 바꾸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 그룹핑으로 된 18개짜리가 모두 PD1으로 명령된 그룹핑이 모두 바뀌어요. 근데 나는 요 배근만 바꾸고 싶다. 바로 요 부재만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17개 놔두고 난 요거만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보의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생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룹핑이 하나가 더 생성이 되고요. 원하시는 그룹 유형을 써주세요. 중복되지 않게.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룹핑 하나가 지금 등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 아까 그 부재 바꿀 때처럼 똑같아요. 클릭해 주시고 던져 넣어주세요. 구름명을. 그러면 구름명이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설계를 해주시면요. TG1에 대한 17개 요 부재는 그대로 있고요. 바로 방금 수정할 요 부재만 개든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7개를 할 거야. 그러면 이 부재만 바로 개든이 바뀌게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자, 요거 잘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T10도 바꿀 건데요. 이 T10 한번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아까랑 다르죠? 세 가지 타입이에요. 이거 질문 많이 하세요. 좌하가 뭐냐, 중앙이 뭐냐, 우상이 뭐냐,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TPG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보가 평면에 X축 방향으로 배치가 되면요. 제일 왼쪽 부분이 좌가 되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 부분이 우가 돼요. 그리고 가운데는 당연히 중앙이 되겠죠. 반대로 보가 이렇게 평면에서 Y축 방향으로 배치가 되면요. 좌우는 없죠. 대신에 상, 위에가 상, 아래가 하, 가운데가 중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쉽고요. 객관적이죠, 이게. 자, 실제로 보가 좀 길어지면 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 세 부분의 부재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는 보시면요. 부재력이 강한 데는 좀 설명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약한 데는 좀 적게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렇게 말고 나는 그냥 전자면 다 똑같이 할 거야. 전자면 다 가장 강한 배분으로 한 번에 밀어버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상세 설정 가셔서 전자면으로 해주시고 설계해 주시면 돼요. 아니야, 나는 중앙만 양단을 갖게 하고 중앙은 다르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양단은 중앙 해주시면 양단부 중앙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저는 약단 중앙으로 할게요. 자, 근데 여기 배분을 늘려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죠? 왜냐? 폭이 지금 400폭인데 400에 들어갈 수 있는 철근 지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폭을 늘려주셔야 돼요. 450. 저희가 확인. 늘려주셔야 되죠. 10개까지 늘어나면 450으로 하니까.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말씀드릴 거는요. RC 건물에서 철근 배분을 바꾸면 해석을 다시 돌릴 필요가 없지만 방금과 같이 단면을 바꾸셨다면 반드시 재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오케이 된 거 확인하셨고요. 자, 우리는 방금 단면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 2D 기본 탭에 가셔서 반드시 변경된 부재 단면 전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부재가 변경되는데 철근이 바뀌면 해석을 다시 안 해주셔도 되지만 부재 단면이 바뀌면 반드시 해석을 다시 돌려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클릭해 볼게요. 해석 결과 삭제하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모드가 전처리 모드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방금 450, 600짜리 단면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시공을 하실 때 이렇게 라인에 가다가 갑자기 다른 단면에 볼을 그리고 다른 단면에 볼을 시공을 하고 또 다른 단면에 볼을 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같은 라인이면 바로 같은 볼 사이즈로 통일해서 쭉 가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들의 볼을 전부 450에 600을 바꿔줄 거예요. 자, 제가 보호 사이즈 바꾸는 거 알려드렸죠? 보호 선택해 주시고 보호 가셔갖고 400이 아니라 450에 600으로 먼저 넣어주시면 지금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해석을 다시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 해주시고요. 자, 해석 돌아가는 동안 편집이동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편집이동 보여드릴게요. 편집이동 보여드릴게요. 편집이동은요, 구조 해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모델링 중간에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모델링을 해석까지 모두 수행하신 후에 부재도 설계가 완전히 완료가 돼갖고 사이즈가 딱 고정됐을 때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드로잉으로 넘겨서 구조도면 작업하실 거잖아요. 다 완성되면 딱 그 전에 해주시면 되는 작업이에요. 자, 1층에 저는 이 볼을 일괄적으로
기둥 왼쪽에 정렬을 시킬 거예요. 왼쪽에. 펜싱 이동으로. 자, 그러면 선택을 해주시고, 이동, 펜싱 이동 해주시면 기준부재 지정이란 말이 나오죠? 자, 기준부재 지정, 요거 많이 쓰니까 요걸 해볼게요. 기준부재 지정. 우리의 기준부재는 당연히 기둥이 되겠죠. 자, 기둥 선택. 그리고 펜싱 방향이 나오죠? 자, 평면으로 봤을 때 좌쪽이니까 좌. 우쪽이면 우입니다. 자, 좌 해주시면 이렇게 보들이 지금 기둥의 좌쪽으로 일괄적으로 정렬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편집 이동 하시는 거. 자, 이제 해석 다 됐나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돌아가 볼게요. 다 들어갔네요. 자, 모델 검토 다시 한번 해봐야죠. 도구 모델 검토. 별거 3개는 필요 없고요. 자, 모델 검토 하니까, 자, 부재의 강도 제한 초과 여부 검토 들었죠? 자, NG 강도비가 OK가 된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수직 시스템 불연속은요, 제가 전인칭 지정했으면 무시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다 됐죠? 그럼 구조 안전 확인서부터 또 결과 안전 확인서 출력. 자, 그러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장짜리로 나오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상세히 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 날 때 꼭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총합 구조 계산서. 이건요, 일반 구조 계산서보다 훨씬 좀 디테일해요. 바로 각 부재에 대한 구조 계산 근거들이 추가가 돼서 나오거든요. 만약 그 관이나 아니면 그 발주자 있잖아요. 발주자들이 계산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재별 계산 근거를. 그때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통합구조 계산서를 출력해서 딱 뽑아서 보여드리면 돼요. 구조사무실에서 출력해주는 구조 계산서랑 차이가 없는 그런 구조 계산서니까요. 그냥 뽑아서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뭐 진해력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하중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자, 여기 그룹 계산 결과에 가시면요. 그런 그룹별 슬래브, 보거더, 기둥, 벽, 계단 이렇게 그룹별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젠에 대한 모델링이 다 완료가 됐네요. 구조 계산서까지 출력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 드로잉 계약 갖고 계신 분들은 구조도면을 눌러주셔서 드로잉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랜 시간 조금 저랑 함께 이제 모델링 해봤는데요. 좀 어려우셨던 내용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질문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고요. 오늘 교육하신 내용 있잖아요. 오늘 교육하신 내용은 녹화를 저희가 해드려요. 녹화를 해서요. 동영상과 함께 등록하신 메일 있잖아요. 등록하신 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너무 그렇게 한번 지나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영상 보시면서 정지 재생하시면서 다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짧은 시간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복습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엔 더 발전 내용을 찾아배울 거고요. 저희가 그 전에 설문조사 하나 요청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제 소정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심껏 좀 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